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입니다. 네, 경제 신문을 읽어줘.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세 번째 종합면. 바로 부동산부터 들어가면 조합 없이 LH가 직접 재건축, 재개발 시행. 서울 9.3만 가구 공급. 역세권 중공업지 고밀개발. 주택 복합사업 11.7만 가구, 정부가 지구 지정하고 LH가 땅 확보, 주민 동의하면 확정, 이에 마천 2구역 등 역세권 뉴타운 해제 지역 추진 가능성, 압구정 음마 등 재건축은 혜택보다 잃는 이익 커 부정적. 공급 쇼크 수준의 물량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정부가 83만 6천 가구라는 역대 최대의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주택 공급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고 노후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 공급 물량인 32만 3천 가구는 강남 상구 전체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다. 재건축, 재개발 공공이 직접 한다. 이번 대책으로 전국에 공급하는 83만 6천 가구 중 60%가량은 공공 주도 개발이 차지한다. 정비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 압구정과 음마아파트 등 알짜 재건축 단지에서는 공공주도 개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업을 통해 받는 혜택보다 공공성을 높이면서 잃는 이익이 더 크다고 봐서다.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 의향을 밝힌 곳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공무원 전농동 전농구 예정구역 관계자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아직 없다며 토지거래 허가제도 기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 동의율이 낮은 곳에서 제한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강영훈 부동산 스터디 카페 대표는 공공주도 정비 사업이 도입됐다고 해서 기존 사업 방식이 없어지지 않았다며 서울의 경우 보궐선거 이후 나올 선택지를 보고 고민하는 조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파격 공급 시장 안정에 장기적 기여, 전 월세 대책 빠져 한계, 민간 참여에 따라 공급량 달라져 효과, 제한적, 단기적으론 개발 호재 가격도 오를 수도, 초기 재건축 재개발 단지 공공방식 선택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공주도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급 물량 측면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만 국한된 데다 공공의 정비사업 전문성, 민간의 참여 정도 등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최근 가중되는 전 월세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빠져있는 것도 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면제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재건축 초기 단계는 개발 속도가 빠른 공공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 분양을 늘리고 30, 40 등을 겨냥한 추천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 월세난 관련 해결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심교원 교수는 3기 신도시에 공공주택 추첨제 도입까지 더해져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전세가 불안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지영 연구소장은 재건축이 활발해지면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것도 전세 시장의 불안 요소라고 지적했다.
서학개미가 사랑한 ETF, 친환경 혁신 반도체, 바이든 집권으로 친환경 에너지주 부상, 글로벌X 상품 인기, 혁신 테마 인기 여전, 아크이노베이션 ETF 한 달간 1,700억 순매수 1위, 작년 수익률 150% 육박,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올 들어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 키워드는 친환경, 혁신, 반도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은 올해 가장 뜨거운 테마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기업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밀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운용사인 아크인베스트가 운용하는 혁신기업, 혁신 관련 ETF는 국내 투자자들의 가장 선호하는 ETF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주에 집중 투자하는 글로벌 ETF의 매수도 늘었다. 연초 해외 주식 트렌드라면 친환경이 대표적이다. 1월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해외 주식 50위에서 청정에너지 관련 ETF만 6개 포함됐다. 전기차 관련도 3종이 올랐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그에 맞춰 대선 공약에 맞춰 재생에너지 종목이 각광받고 있다. 올 1월 해외 ETF 가운데 가장 순매수 규모가 컸던 상품은 아크이노베이션이다. 최근엔 반도체 ETF 매수도 급증하고 있다. DRAM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글 등의 서버 투자 재개와 5G 세대 스마트폰 출시 확대로 DRAM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대로 미국의 소득세가 오르면 과세 부담이 없는 지방채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변동성 커지는 증시, 주도주 저가 매수 기회, 하루 2-3%씩 널뛰는 증시 개인들 삼성전자와 현대차 사들여, 시총 상위 10개 기업 비중 커질 것, 삼성증권, 조정은 최대 호재, 카카오 기아차, SK이노베이션, 그린모빌리티 테마, 차화전 주목. 코스피 지수가 단기 조정을 거쳐 반등에 성공했다. 미국 게임스톱 사태로 버블 경계론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버블 붕괴의 구체적인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놓고 시장을 관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게임스톱 사태가 아직 현재 진행 중인 데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평균 2-3%씩 오르거나 빠지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 증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외부 지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미국 증시의 변동성 축소 여부다. 대표적인 지수가 공포지수 빅스와 공포지수의 변동성 지수 VVIX다. 빅스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상장된 S&P 500 지수의 향후 30일간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예측을 나타내는 지수다. VIXX는 이 공포지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달 29일 기준 빅스와 VVIX의 각각 33%, 137%로 1년 평균치를 한참 밑돌았다. VIX 기준은 25% 이하, VVIX 기준 100% 이하면 주식시장이 안정권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 상하이 은행 간 금리 15 변화다. 런던 같은 경우는 리보죠. 중국 중앙은행이 경기가 회복됐다고 판단해 유동성 회수에 나서면 금리가 가장 먼저 반응하기 때문이다. 15, 14일 물 금리는 지난달 29일 3.8%까지 급등하면서 신흥국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순매수 규모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달 26일 1조 9,848억
27일 6,290억을 각각 순매도하며 29일까지 증시 낙폭을 키웠다. 1일 추세가 바뀌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천억대 순매수로 들어섰다. 그 덕에 코스피 지수도 2.7% 상승 반전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글로벌장이 주목하고 있는 그린과 모빌리티 테마 관련 종목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열이 최대 악재라면 조정은 최대 호재라며 증시 조정기에는 그린 모빌리티 테마를 장착한 차화 전 등의 기존 주도주를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분석했다. 삼성증권,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 기아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등을 이번 주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다. 다음 종합면 에너지 패권 지켜라. 산유국 오일머니 수소에 투자. 사우디 세계 최대 녹색 수소 생산. UAE도 국부펀드 앞세워 베팅. 코로나 끝나도 석유 시대 안화. 2050년 수소 경제 2.5조 달러 전망. 설비 갖춰진 산유국 선점률이. 여기서 녹색 수소라는 거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는 수소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청색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를 포집 저장해 탄소 배출량을 줄인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회색 수소는 석유 정제 부산물인 혼합가스를 한 번 더 정제해 순도를 높인 수소에너지, 탄소 배출량이 많다. 중동 산유 부국들이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수소에너지 투자에 쏟아붓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는데도 그렇다. 수십 년 뒤 석유 시대가 끝난 뒤에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수소 에너지 사업을 키우고 있다. 빈 살라만 왕세자가 주도해 서울의 44배 규모의 조성 중인 신도시 네옴의 세계 최대 규모 녹색 수소,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이 들어선다. 2025년부터 녹색 수소는 하루 평균 650톤 생산한다는 게 목표다. 수소버스 2만 대를 운행할 수 있는 양이다. 반면 확장 초기에 있는 수소 시장의 전망은 밝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2050년 세계 수소 경제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에 이르고 일자리는 누적 기준 3천만 개 이상에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블룸버그 NEF는 기존 5% 미만인 수소 에너지 소비 비중이 25년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존 에너지 생산 유통 여력을 활용하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산유국이 수소에 투자하는 배경이다. 석유 사업에도 이득이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탄소 포집을 통해 청색 수소 생산을 늘리면 다른 산유국과는 달리 저탄소 석유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금융기업의 투자를 꾸준히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네, 이번 주 경제신문을 읽어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